2026년 ABL 바이오, 도대체 무엇을 언제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한 타임라인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로서 이 주제를 좀 깊게 파고들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보내주신 기사나 증권서 리포트들을 보니까 정말 2026년은 이 회사의 분기별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꽉 찬 한 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 핵심 이벤트들의 시간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각 이벤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입체적으로 뜯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ABL 바이오가 참 흥미로운 게 그냥 파이프라인 하나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성장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요. 오늘은 딱 2026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동력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첫째는 모두가 기다리는 첫 신약의 탄생 가능성. 둘째는 이 회사의 근본 기술력이죠. 플랫폼 가치의 확장.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파이프라인의 본격적인 임상 진입.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정말 가장 숨죽이고 지켜볼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가동해보죠. 역시 가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신약 허가일 텐데 담도암 치료제 ABL001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ABL001 성분명으로는 토베시미그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2026년 ABL 바이오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파트너사인 미국 컴패스 테라퓨틱스가 담도암 2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 이제 정말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볼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확히 언젠데?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그려지던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2026년 1분기 이때 임상 2, 3상의 전체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죠. 지금까지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 미국 FDA에 품목 허가 신청, BLA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BLA를 상반기에 낸다고 해도 보통 신약 승인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26년 말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다른 특별한 변수라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ABL001은 이미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아하, 패스트 트랙이요? 네, 이게 일종의 고속도로 통행권 같은 거예요. FDA가 이 약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니까 우리가 다른 약들보다 먼저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심사보다 훨씬 빠른 가속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거죠. 이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면 정말 2026년 연말에 최종 승인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군요. 만약에 정말 시나리오대로 승인이 난다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기술료 수입이 좀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아예 체질이 바뀌는 변화일 것 같은데요. 이상원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구적인 현금 흐름이 시작되는 거죠. 영구적인 현금 흐름. 회사의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 빌리지 않고 스스로 번 돈으로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가 드디어 완성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도 엄청나죠. 유한양행 렉나자 이후에 기술 수출한 신약을 글로벌 시장에 상업화시킨 두 번째 국내 바이오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니까요. 근데 모든 임상이 그렇듯 최종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니까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신호가 이미 포착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였죠? 네, 바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최근 임상 중간 과정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보가 하나 공개됐는데 그게 예상보다 사망 사례가 적게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사망 사례가 적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암제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전체 생존 기간, OS거든요. 쉽게 말해서 약을 투여한 환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를 보는 건데 사망 사례가 적다는 건 최종 데이터에서 이 OS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 ABL001은 2026년 1분기 데이터 발표, 그리고 연말 승인 여부라는 아주 명확하고
심장이 쫄깃해지는 이정표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ABL001이 하나의 성공적인 제품이라면 ABL 바이오의 진짜 가치는 이런 개별 약물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자체에 있다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짚어주실 그랩바디 플랫폼 이야기죠. 맞아요. ABL001이 당장의 과실이라면 그랩바디 B는 계속해서 과실을 맺게 해주는 나무와 같아요. 뇌혈관 장벽 BBT 투과 기술인데요. 네네. 우리 뇌가 워낙 중요한 기관이라 혈관에 단단한 장벽을 쳐서 외부 물질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잖아요. 이게 뇌를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약물이 뇌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거든요. 그랩바디 B는 바로 이 장벽을 열고 약물을 뇌 속으로 효율적으로 배달해주는 뭐랄까 특급 배송 시스템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특급 배송 시스템의 가치가 최근에 제대로 증명됐죠. 자료 보니까 글로벌 1위 제약사 일라이 릴리랑 무려 3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사실 이 분야 기술 가진 회사가 여럿 있을 텐데 왜 하필 릴리가 ABL 바이오를 선택했을까요? 이 기술만의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그게 바로 이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릴리뿐만 아니라 이미 사노피, GSK 같은 쟁쟁한 빅파마들하고도 계약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업계 1위인 릴리까지 참전하면서 이건 빅파마들이 줄 서서 사가는 기술이구나 하는 걸 시장에 확실히 증명한 거죠. 다른 경쟁 기술들에 비해서 약물을 뇌로 전달하는 효율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그 데이터가 빅파마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럼 이 그랩바디 플랫폼과 관련해서 2026년에 주목할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ABL001처럼 뭔가 결과가 딱 나오는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서도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사 사노피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이에요. ABL301? 네, 이 약물이 그랩바디비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주자인데 2026년에 임상 2상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단순히 임상 단계가 하나 올라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랩바디비 기술이 그냥 컨셉이나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에게서도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만약 성공적으로 2상에 진입하면 그 자체로 기술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고 계약에 따라서 수백억 원대 마일스톤도 들어오게 되죠. 소스를 보면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이 기술이 단순히 뇌질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플랫폼의 확산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아이오니스라는 회사랑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랩바디비가 뇌뿐만 아니라 근육, 지방에도 약물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근육이랑 지방에도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 기술의 적용 범위가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을 넘어서 요즘 제일 핫한 비만 치료제나 희귀 근육 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시장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릴리, GSK, 사노피 같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다른 빅파마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이상훈 대표 인터뷰를 보면 릴리딜 이후에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로 우리도 그 기술 좀 봅시다 하면서 2026년 초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만나자는 미팅 요청이 쇄도하고 있대요. 벌써부터요? 네. 이건 2026년 중에 또 다른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그러니까 제2, 제3의 릴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ABL001처럼 특정 시점의 결과가 나오는 이벤트랑은 다르게 이 플랫폼 기술의 가치는 연중 내내 새로운 계약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 계속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눈앞에 닥친 ABL001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고 그 뒤에는 그랩바디 G라는 든든한 기술 플랫폼이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군요. 자, 그럼 세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보죠. 단기적인 성과와 중장기적인 플랫폼 외에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항암제 파이프라인, 특히 요즘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인 차세대 ADC, 항체의 약물 접합제 파이프라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ADC는 정말 요즘 바이오 컨퍼런스에 가면 전부 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ADC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ABL 바이오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ADC가 기본적으로 항체라는 유도 미사일이 암세포를 찾아가면 거기에 붙어있는 약물이라는 탄두가 암세포만 터뜨리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ABL 바이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중항체를 활용한 차세대 ADC로 승부를 보고 있어요. 이건 미사일이 타겟 하나만 보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암세포에 있는 두 개의 다른 표적을 동시에 인식하고 공격하는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정상세포를 공격할 확률은 줄이고 암세포만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똑똑한 미사일이군요. 이 차세대 ADC 파이프라인의 2026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개발 중인 ABL-2206, ABL-220 같은 후보 물질들이 2026년에 미국에서 임상 1상에 진입할 계획이에요. 이제 막 연구실 단계를 벗어나서 실제 사람에게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첫 단계에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ABL-111도 빼놓을 수 없어요. 클라우딘 18.2라는 특정 위암 표적을 공격하는 이중항체인데 이것도 2026년 1분기에 후속 임상의 톱라인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BL-001 데이터랑 같이 연초부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킬 중요한 이벤트예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ADC 개발 전략이 단순히 신약 하나를 만드는 걸 넘어서 굉장히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좀 인상 깊었어요. 미국에 있는 자회사 네옥바이오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던데요. 바로 그게 이 회사의 전략적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ADC 개발을 미국 자회사 네옥바이오를 통해 진행하는 건 단순히 개발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향후에 이 자회사를 그냥 기술 이전하는 걸 넘어서 아예 자회사 자체를 빅파마에 매각하는 M&A 모델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돼요. 통째로 매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개발사 메세라를 거액에 인수한 것처럼 네옥바이오라는 회사를 잘 키워서 통째로 매각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과 비즈니스 전략이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 개별 파이프라인들의 구체적인 모멘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2026년의 거시적인 시장 환경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ABL 바이오의 이런 모멘텀들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아무리 개별 기업의 성과가 좋아도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무시할 순 없죠. 보내주신 리포트들을 보면 2026년은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는 해로 보여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반을 넘어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될 거고요. 5월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만료돼요.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요.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은 바이오 섹터처럼 금리에 민감한 산업의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ABL 바이오가 앞서 말한 여러 구체적인 모멘텀들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고 옥석 가리기가 심해질수록 투자자들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꿈보다는 실제 데이터와 성과를 내는 기업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실체가 있는 기업이요? 그렇죠. 2026년은 ABL 바이오가 ABL-001의 상업화를 통해 매출이라는 숫자를, 그랩바디 B의 추가 기술 이전으로 계약이라는 성과를,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해예요.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펀더멘탈을 증명하면서 오히려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2026년 ABL 바이오 투자자들은 정말 1년 내내 캘린더를 체크하면서 지켜봐야겠네요. 1분기에 ABL-001과 ABL-111 데이터 발표로 포문을 열고 연중에는 ABL-301의 이상 진입 소식이나 깜짝 기술 이전 뉴스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ABL-001의 최종 승인 결정이라는 클라이맥스까지 분기별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이벤트들이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오를까?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더 큰 그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ABL 바이오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그냥 기술을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노피, GSK, 릴리 같은 빅파마들이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만 하는 혁신의 동반자, 이노베이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 자회사 네옥바이오의 M&A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파이프라인 몇 개의 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이 회사의 전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ABL 바이오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ABL 001, ABL 301, ABL 111 같은 개별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의 합으로만 보시겠어요? 아니면 언제든 제2의 릴리디를 터뜨리거나 심지어 회사 자체가 M&A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까요? 2026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